첫 번째 경기 도쿄베르디 대 니가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쿄베르디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빠른 전원 플레이가 돋보인다. 소메노는 민첩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 사이를 공략하며 메시노는 날카로운 컷백으로 연계를 완성한다. 후쿠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세컨드볼 회수 후 즉시 전진 패스를 시도한다. 전체적인 라인 간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개인기보다 조직적 움직임을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된다. 특히 홈에서는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한층 높아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는 흐름이 잦다. 니가타는 4-4-2 전형으로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는 약점을 보인다. 하세가와와 마테우스는 공격적 성향이 강하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해 뒷공간 노출이 잦다. 시라이는 중원에서의 압박 대응이 미숙해 전개 리듬이 자주 끊긴다. 중앙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커뮤니케이션 실수가 반복되고 세컨드볼 대처가 불안정하다. 라인이 지나치게 내려가 상대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도쿄베르디는 템포 유지와 전환 속도 모두에서 니가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니가타는 수비 간격 붕괴로 인해 경기 내내 라인 컨트롤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결국 홈의 조직력과 리듬에서 앞선 도쿄베르디가 주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마치다 대 후쿠오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치다는 3-4-3 전형으로 후지오 소마의 침투와 시모다의 롱패스 전환을 중심으로 역습을 설계한다. 전방 3명이 삼각 형태로 움직이며 순간적인 템포 전환으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한다. 나상호는 교체 투입 시 결정적인 방향 전환과 마무리 능력으로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맡는다. 홈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실리적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 실수를 기다리는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 공간 점유와 압박 타이밍의 균형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팀이다. 후쿠오카는 3-4-3 전형이지만 압박 강도 높은 팀을 상대로는 탈압박에 어려움을 겪는다. 벤 칼리파는 피지컬은 좋지만 속도전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코노는 템포 조율이 부족하고 마츠오카는 전진 패스 정확도가 떨어져 전개가 단조롭다. 라인을 올리면 수비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고 세컨드 찬스 확보도 불안정하다. 결국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결정적인 찬스 창출이 어렵다. 마치다는 실리적인 경기 운영과 효율적인 전환 플레이로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후쿠오카는 탈압박과 세밀한 전개에서 차이를 보이며 쉽게 흐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나상호의 후반 투입 효과까지 더해져 마치다가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세 번째 경기 가와사키 대 시미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와사키는 4-2-3-1 전형으로 점유와 압박의 균형이 잘 잡혀있다. 에리소는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 전환과 슈팅으로 찬스를 만드는 유형이다. 다치바나다는 탈압박 이후 전방 전환 패스 타이밍이 탁월하며 오제키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포백라인은 라인 간격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구축한다. 전술 밸런스와 템포 조절 능력에서 상대보다 한 단계 위다. 시미즈는 3-4-3 전형으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구조적 한계가 있다. 타카하시는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전개가 매끄럽지 않다. 마스자기는 측면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가와사키의 압박에 쉽게 차단당한다. 카피샤바는 침투력은 있지만 빌드업 지원이 없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3백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늦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가와사키는 다치바나다 중심의 템포 조절과 에리손의 결정력을 통해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시미즈는 3백의 간격 문제로 중반 이후 수비 안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의 완성도를 앞세운 가와사키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요코하마 F 대 우라와 레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코하마는 4-2-3-1 전형으로 타니무라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전개한다. 미야이치는 여전히 측면 돌파 후 컷백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전환 속도가 떨어진다. 우에나카는 전방에서 공격 기점을 만들지만 수비 가담 시 밸런스가 흔들린다. 포백 간 간격이 자주 벌어져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자주 허용한다.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아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진다. 우라와는 4-2-3-1 전형으로 마스오와 세키네가 좌우를 넓히며 공격 전개를 주도한다. 마스오는 컷인과 슈팅 타이밍이 날카롭고 세키네는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찬스를 만든다. 구스타프소는 패싱 능력과 세컨드볼 장악력이 뛰어나 중원에서 활발히 전개한다.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정교한 전방 압박으로 볼 탈취 후 빠른 전환을 시도한다. 특히 마스오 구스타프손의 연계는 요코하마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핵심 루트다. 요코하마는 수비 라인 붕괴가 반복되고 템포 유지에서도 불안정하다. 우라와는 조직력과 전환 완성도에서 확실히 앞서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이다.
결국 우라와가 공격 루트 다양성을 앞세워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요코하마 FC 대 나고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코하마 FC는 3-4-3 전형으로 수비 안정에 집중하며 득점보다는 실점 억제에 초점을 둔다. 루키앙은 제공권은 강하지만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주앙 파울루는 템포 조절형 미드필더로 빠른 전환보다는 안정된 점유를 선호한다. 하프라인 아래서 라인을 내리고 전환보다 수비 조직 정비를 우선시한다. 홈에서는 전체적으로 경기 템포를 늦춰 상대 압박 강도를 낮춘다. 나고야는 3-4-1-2 전형으로 낮은 블록을 형성해 역습을 노린다. 키무라는 제공권 싸움에 강하지만 마무리 정확도가 떨어진다. 모리는 중원 커버와 세컨드 볼 확보에 능하나 전환 속도는 느리다. 이즈미는 빌드업 연결에 집중하며 공격 루트는 단조롭다. 3백 유지로 측면 커버가 늦어 공격 시 숫자 우위를 만들기 어렵다. 양팀 모두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며 공격 전개 속도는 느릴 것이다. 득점 루트의 단조로움과 전환 완성도 부족이 맞물려 팽팽한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루즈한 경기 끝에 무득점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여섯 번째 경기 간바 오사카 대 가시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바는 4-2-3-1 전형으로 짜임새 있는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수비 압박 회피에 어려움이 있다. 툰맷은 전진 패스는 정확하지만 압박에 약하며 우사미는 하프 스페이스 연계에 강점을 보인다. 윌튼 펠리페는 포스트 플레이는 좋으나 지원이 늦으면 고립된다. 포백 라인이 전진할 때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세컨드 커버 타이밍이 느리다. 결국 점유율은 높지만 역습 대응이 미숙해 실점 위험이 크다. 가시와는 3-4-3 전형으로 안정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역습이 강점이다. 카키타는 전방 압박과 연계를 동시에 수행하며 팀 전원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고이즈미는 수비 차단 후 빠른 롱패스로 공격 전원을 이끈다. 3백 간격 유지가 뛰어나며 박스 근처에서 대응 능력이 탁월하다. 최근에는 빠른 롱패스 역습 루트를 완성해 효율적인 득점을 이어가고 있다. 간바 오사카는 점유 중심 전술이지만 수비 간격 붕괴로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가시와는 조직력과 효율성 면에서 앞서 있으며 결정적인 역습 루트가 준비되어 있다. 결국 안정된 밸런스를 갖춘 가시와 레이솔이 간바의 허점을 공략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일곱 번째 경기 오카야마 대 세레소 오사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카야마는 3-4-3 전형으로 윙백을 활용한 전개를 선호하지만 측면 커버에 한계가 있다. 이치미는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나 포스트 플레이 중심으로 침투 빈도가 낮다. 후지타는 템포 조절은 안정적이나 압박 강도 높은 팀 상대로는 실수가 잦다. 3백 구조로 인해 하프 스페이스가 자주 열리며 수적 열세가 발생한다.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수비 회복이 늦어 중원 압박 대응이 불안하다. 세레소는 4-2-3-1 전형으로 측면 폭을 넓혀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를 모두 활용한다. 루카스 페르난데스는 폭발적인 돌파와 컷백으로 공격의 핵심 축을 맡는다. 카가와 신지는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중원에서 리듬을 안정시킨다. 나카야마는 볼 연결 능력이 뛰어나 전방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인다. 전방 압박이 강해 오카야마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제어할 가능성이 높다. 세레소는 루카스와 카가와의 조합으로 전술적 주도권을 줄 것이다. 오카야마는 측면 압박 대응이 느려 공간이 쉽게 열릴 전망이다. 결국 세레소 오사카가 전술 완성도와 공격 전환 효율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